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전 시간부터 말씀드린 스토리가 벌어지고 있죠. 미국 내 자금이 현재 이탈하고 있어요.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권 주식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 봤을 때는 제가 삼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는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이 종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22년도 이 구간 때부터 단타 종목이다 라고 계속해서 지정을 해드렸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제가 어떤 종목 사시라고 했죠? 삼성 말고 LG를 사시라고 했어요. LG그룹. LG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대략 50%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내에 한 10%? 그러니까 LG가 50% 올라갈 동안 삼성은 10% 올라갔어요. 왜 LG그룹을 사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저평가와 성장주와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 고평가에, 그래서 이제 최근만 보더라도 실제로 LG전자가 50% 올라갈 동안 삼성전자가 10% 올라간 이유가 이런 데서 바로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삼성은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이 맞고, 그래도 지금 다행인 건 이제 외국계 자본이 계속해서 해외로 이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 투입됐던 돈들이 아시아 국가로 퍼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못 믿겠다는 국가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의 몰락을 기대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수혜주가 바로 삼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채가 박살나고 달러가 박살났을 때 그 돈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올 텐데, 물론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떨어지진 않아요. 특수한 상황이 갑자기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예요. 이게 참 시소 같은 원리인데, 공격수가 가는데 수비수가 자꾸 막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몰락하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달러를 찍습니다. 국채를 찍어요. 방어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가 원래 약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에 지금 강달러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국채가 몰락하기 전에 달러 강세의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제 전 영상들을 다 보시고 나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 뭐 한 편 보시고 뭐 맞았네 틀렸네 하지 마시고 전편을 다 보세요. 잘 보시면 미국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증상, 금 시세가 최고가 영역에 있잖아요. 지금 설탕 시세나 뭐 생우 시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아니 1년 사이에 뭐 20%씩 움직이고 있어요. 1년 사이에. 아니 뭐 물가가 뭐 3%밖에 안 올랐네, 5%밖에 안 올랐네 연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보시면 물가가 20%, 30%씩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 물가 평균치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 지금 유가 시세를 내리고 있어요. 미국이 일본한테도 유가를 작은 값에만 거래해라, 60달러 인근에만 거래해라 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고가에 거래를 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도 미국이 그동안 정말 많이 괴롭혔죠. 뭐 보호해주는 척 하면서 뒤통수 치고 국제적 왕따를 시킨다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바이든이요. 정말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 사우디가 최근에 원유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급등시키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원유가 60달러 인근에서 80달러로 초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미국이 22년도 임금부터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1년에 20% 30%씩 올라가고 있는데 원유 시세를 낮춘 거예요. 기름값을. 물가 시세가 잡히고 있다는, 그러니까 평균치를 낮춘 거예요. 기름값으로. 그런데 사우디가 지금 뒤통수 치고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 많이 괴롭혔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뒤통수를 맞을 차례가 된 거고요. 그래서 물가가 잡힌다, 고용률이 좋다, 거짓말 그만 치고요. 고용률 최악이고요. 지금 금리를 내릴 수도 없어요. 지금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뭐 금리를 내린다, 금리를 동결한다 계속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금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라도 빌리겠다는 의지거든요.
이렇게 잘 보시면 미국의 2월 구인 건수가 2년 만에 1000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21년도 이후로 100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경제 호황기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락기를 탔다는 거. 최근 석 달 동안 27만 명을 해고했고요. 전년 대비 4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돈 풀기가 끝나고 지원금이 끝나고 그 시차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도, 시차 부분도 항상 강조를 드렸죠. 경제가 좋아질 것처럼 만들다가, 증시가 좋아질 것처럼 만들다가 사람들이 주식을 몽땅 사게 만든 이후에 폭락시킨다고 했어요. 매수 자금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분간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고를 당하면 미국 증시의 주식을 누가 삽니까? 해고당하고 있는데.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 무언가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GM 같은 경우도 5,000명가량을 감원한다고 했고요. 닷컴 버블 때보다 해고자가 많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업체인 BYD에게 경쟁에서 완전 밀리고 있죠.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중국차 때문에 결국 테슬라가 몰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안 되거든요. 전기차 기술이라는 게 사실 미니카예요. 문방구에서 파는 장난감 수준 그 이상 이하가 아니에요. 원래 자동차라는 것은 미션과 엔진 같은 동력 계통이 만들기 어려운 것이지, 사실 어린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 테슬라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테슬라를 실제로 타신 분들이 품질이 개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 자동차 품질 수준이 뭐 독일차에 유럽차에 그런 품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중국차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반도체 쇼크에 삼성전자의 굴욕, 제가 이전 시간부터 수차례 말씀드린 게 LG그룹 주식이 대기업 주식에서는 최고라고 말씀드렸고, LG그룹을 이끄는 구광모 회장이 앞으로 전성기를 누릴 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LG전자가 50% 올라갈 동안 삼성전자는 10%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3%만 올라가도 난리가 나요. 근데 이 사이에 LG전자는 50% 올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폭발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보다 이익이 2배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개미들이 대부분 사는 종목은 결국 몰락한다. 그 종목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만 삼성전자는 제가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장기로 보실 분들은 항상 향후에 가능성 있는 것을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바라보고 있다가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미국이 왜 몰락하냐면, 미국에 있는 돈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 돈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사람들이 금융권에다가 돈을 많이 맡겨놨었어요. 그래서 은행권이나 이제 금융 관련된 곳들이 현금이 남아 도니까 국채를 샀어요. 국채를.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민은행이라는 곳에서 100조 원의 미국채를 삽니다. 그래서 이제 10년간 원금 100조 원을 맡기면 이자 포함해서 총 105조 원의 차용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랐잖아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 저금리 국채 상품의 시세가 폭락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23년도 상황이 되니까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라고 가정을 해요. 23년도에 100조 원을 맡겼더니 10년간 원금 100조 원에 이자 50조 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150조 원의 차용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도에 가입한 사람은 이자 포함해서 100조 원을 맡기면 105조 원을 받았는데, 23년도에는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20년도에 국채를 산 금융권들은 45조 원이라는 손실을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SVB나 찰스 수압이나.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현재 이 상황에서 지금 금리 5% 조건도 상당히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근데 미국이 돈을 융통하기 어려워서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만약에 100조 원을 맡길 경우 금리가 10%가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10년간 원금 포함해서 100조 원 플러스 이자 100조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200조 원의 차용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차용증이냐면, 돈을 맡긴 고객이 갑자기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차용증을 시장에다 내다 팝니다. 내다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갑자기 돈을 막 빼기 시작하면 폭락한 가격에 국채를 팔아서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은행 고객의 대부분이 갑자기 돈을 빼가게 되면 이 손실을 다 떠안아야 돼요. 이 폭락한 분을. 그래서 이제 미국 은행권들이 지금 위태위태한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5%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6으로 가고 7로 가고 8로 가잖아요. 그냥 미국에 있는 은행들은 파산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지금도 이미 파산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뭐 동네 새마을금고, 예를 들어 이제 동네 신협 같은 곳들은 수십 곳들이 파산했고요. 돈을 계속 뽑아가니까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단기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고객들이 막 돈 빼가면 단기 자금들을 끌어당긴단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제 예금 상품으로 생각해 보셔도 3개월짜리보다 3년짜리가 이자를 더 높게 쳐주는 거 아시죠? 근데 미국 국채 3년짜리 상품이 금리가 낮고요. 3개월짜리 상품이 금리가 높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 났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 3개월짜리 상품이 초급등을 했고요. 6개월짜리 상품에 가입하면 금리 8%를 적용을 해주겠대요. 단기 예금. 지금 은행권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것들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돌려막기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하루만 맡겨도, 이틀만 맡겨도 고금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변의 은행권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3년짜리 상품이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이 어떻게 될지 알고 3년씩이나 돈을 맡겨놔. 이 미국을 못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고, 지금 돈이 융통이 안 되니까 금리가 지금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맡겨볼만 하다. 근데 이 기간이 지금 1년에서 6개월, 3개월로 계속 짧아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미국 국채 상품이 한 달짜리만 잘 팔리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점점 이 기간이 짧아지면 장기 국채들은 다 쓰러지고 미국은 결국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문제가 은행권들이 돈이 없어서 난리가 났고 정부에서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부동산이 하락한 만큼 은행에서 원금을 회수해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고객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8억을 대출을 받아갑니다. 은행에서는 80%를 대출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 원이 돼버리면, 야, 5억 원에 80%만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4억 돌려줘. 은행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세가 떨어진 만큼 돈을 회수해 가려고 할 거예요. 만기가 다가오는 기업들에게 원금 회수를 요구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100%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100억 원을 빌려갑니다. 기업에서. 예전에 은행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게 됐을 때 은행 역시도 장기 대출에 까다로운 조건을 옵션 부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100억 빌려간 기업한테, 야, 이번 만기 연장 때 너네 신용 안 좋아졌지, 매출 떨어졌지, 영업이익 떨어졌지 라고 막 옵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야, 100억 빌려준 거 중에서 야, 이번에는 50억만 연장해줄게, 50억은 상환해 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에서 갑자기 이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파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겹치고 겹칠 예정이고, 지금 정확한 타이밍에 해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착착착착 맞고 있어요. 지금 시장을 굉장히 넓게 보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를 생각하면 미국 정부에서 갑자기 변수를 만들어서 갑자기 방어를 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들이 막 틀어져요. 지금 미국이 갈 길은 뻔합니다. 결국 파산인데 어떻게든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결국에 이 미국의 국채를 다 청산시켜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가는데요. 미국 국채가 몰락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금융권들이 다 같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상당히 많이 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은행권들,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곳들, 지금 미국 국채에 연관되어 있는 기관들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국채 시세가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만약에 금리를 올렸을 때 또 박살이 나요. 지금 은행권 파산을 간신히 막았는데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터지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야,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전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참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자금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결국 대세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열풍들이 막 계속 불고 있죠. 제가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뭐 이전처럼 뭐 솔트록스를 제가 스페셜 방송으로 촬영을 했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스페셜 방송으로 아예 촬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올라간 종목이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건 매수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이슈는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종목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많은 종목들까지 다 분석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종목은 좋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렸잖아요. 뭐 LG그룹 좋다, LG전자 좋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그냥 이제 올라갔으니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멤버십 페이지에 제가 지정한 추천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주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종목도 잘 보시면 이제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네이처셀인데, 자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바이오 주식을 분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바이오 주식이 지금 한두 개도 아닌데 그 대표자와 약물 분석해야지, 임상이 어디까지 간지 분석해야지, 그 다음에 소송 관련된 것들이나 받아야 될 돈들, 그 다음에 시비를 얼마만큼 발행했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런 분석이 안 되니까, 이런 분석이 안 되면 바이오 주식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바이오 주식이 몇 가지 되는데, 올라간 종목을 보시고 막 올라타지 마시고 결국에 이제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곳이 바로 이제 주식입니다. 올해 트렌드는 반드시 이제 바이오 열풍이 한번 불 것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되시면 바이오 관련 주식들을 분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